여러분, 하늘 위를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이 거대한 금속 튜브들 대체 어떻게 서로 안 부딪히고 안전하게 날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항공교통 관제의 세계, 그중에서도 비행기 속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종적분리 최저치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에서의 안전거리가 무슨 의미인지 짚어보고요. 선행항공기가 44노트 더 빠를 때, 그리고 22노트 더 빠를 때 규정이 어떻게 확 달라지는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리 규정을 관통하는 핵심 논리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파트, 하늘에서의 안전거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기들 간격을 맞추는 건 우리가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용납 안 되는 생사의 문제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완전히 다른 속도로 날고 있는 두 대의 비행기가 같은 항로를 타거나 서로 합류하고 심지어 교차해서 지나갈 때 우리는 대체 무슨 수로 충돌을 막아내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규칙을 보기 전에 규정집에 단골로 등장하는 필수 용어 3가지만 빠르게 짚고 갈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DME, RNAV 그리고 ATD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장비들은 비행기의 현재 위치나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찍어주고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칼같이 계산해주는 첨단 내비게이션들입니다. 앞으로 나올 좀 빡빡한 조건들도 다 이 녀석들이 뿜어내는 정밀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성립된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비행기가 무려 44노트나 더 빠를 때 과연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이 44노트 속도차의 분리 규정을 쓰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전제 조건들을 뚫어야 해요. 일단 두 비행기 모두 아까 말씀드린 DME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ATD를 활용하는 RNAV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DME 항공기라면 고도가 10,000피트 이하이거나 아예 DME 시설에서 10마일 밖으로 벗어나 있어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이 따딱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최소 5해리 혹은 3분이라는 분리기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진로를 쭉 따라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두 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앞서가는 비행기가 뒤따라오는 애보다 44노트, 즉 시속 80km 이상 더 빠르게 쑥쑥 치고 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관제사는 두 비행기 사이에 최소 5해리, 그러니까 대략 9km 정도의 거리를 유지시킵니다. 어차피 앞 비행기가 훨씬 빠르니까 5해리 정도만 뛰어나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이 똑똑한 5해리 규칙은요, 두 항로가 하나로 싹 합쳐지는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방금 막 이륙한 비행기가 메인 항로로 진입하면서 더 빠른 선행항공기 뒤로 쏙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앞 비행기가 44노트 이상 더 빠르기만 하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5해리의 간격만 지켜주면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상황이 살짝 재미있어집니다. 만약에 두 비행기의 길이 십자 모양으로 딱 교차한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런 특정 조건에서는 기준이 갑자기 거리에서 시간으로 휙 바뀝니다. 앞 비행기가 44노트 이상 빠를 때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거리 대신에 최소 3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둬서 비행기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죠? 앞 비행기가 워낙 빠르면 처음에 어느 정도 거리나 시간만 딱 벌려놓으면 된다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앞서가는 비행기가 빠르긴 빠른데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빠르지는 않다면 과연 하늘의 규칙은 어떻게 바뀔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그 상황을 다룹니다. 선행 항공기가 22노트 더 빠를 때의 이야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선 비행기가 뒤따르는 비행기보다 22노트 빠를 때, 그러니까 아까보다 속도 격차가 딱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요구되는 최소 분리거리를 보시면 방금 전 5해리에서 10해리로 무려 2배나 뻥튀기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항로가 합쳐지는 상황에서도 이 강력한 규칙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항에서 이륙해서 같은 항로로 끼어드는 상황이라고 해도 선행항공기가 고작 22노트밖에 안 빠르다? 그러면 관제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비행기 사이에 무려 10해리라는 거대한 안전공간을 억지로라도 띄워놔야 합니다. 길이 엇갈리는 교차 진로를 볼까요? 여기서도 요구되는 시간 기준이 확 뜁니다. 아까 3분이었던 게 꽉 찬 5분으로 훌쩍 늘어나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비행기 간의 속도 차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요구되는 거리나 시간은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분리의 핵심, 그 수학적 논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상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앞 비행기가 44노트 이상 엄청 빠를 때는 5헬이나 3분만 띄우면 됐는데 22노트 빠를 때는 10헬이나 5분으로 확 늘어납니다. 얼핏 들으면 반대로 된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사실 이 안에는 아주 완벽한 논리가 숨어 있어요. 44노트나 더 빠른 비행기는 놔두면 알아서 순식간에 앞으로 쑥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리를 조금만 둬도 시간이 갈수록 간격이 알아서 쫙쫙 벌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속도 차이가 22노트밖에 안 나면 이 두 녀석은 꽤 오랫동안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끈질기게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분리거리를 2배인 10해리로 넉넉하게 쫙 벌려놔야 끝까지 안전한 간격이 담보되는 겁니다. 아하 싶으시죠? 수백 노트의 엄청난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안전망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편안하게 비행기 창밖을 보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시간과 거리 그리고 속도 사이에서 이 아슬아슬하고도 완벽한 균형을 매 초마다 조율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항공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의 법칙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럼 다음에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게 사랑인 거 알고 있죠?